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결혼하고 돌변해버린 남편을 둔 사연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분의 남편은 결혼 전에는 다정했었다는데요. 결혼하고 난 뒤 갑작스레 자신에게만 알맞은 고집을 부리며 돌변해 버렸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20년간 외동딸로 자라다가 20살이 되던 해 여동생이 생겼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항상 둘째를 기다리셨는데 부모님의 마음과 달리 둘째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저 하나만 보고 키우시다 부모님 연세 45살에 동생이 찾아온 거였지요. 엄마는 노산이었기에 임신 기간 내내 조심을 하셨고 너무 다행히도 자연분만으로 동생을 낳으셨습니다. 동생은 너무 예뻤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 어렸을 때 사진과 비교해보면 똑같더라고요. 동생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동생이 태어난 순간부터 엄마를 도와 함께 키웠습니다. 동생이 조금 자라고 나서는 놀이동산, 수족관, 동물원 모두 다 데리고 다니며 동생 또래 애기 엄마들의 정보에 엄마가 뒤지지 않게 동생을 키울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함께 했어요. 제 월급의 10%는 엄마에게 동생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드렸습니다. 그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3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 둘의 장남이었어요. 저희는 7년 연애를 했고 남편은 연애 때부터 제 동생을 귀여워해 주었었습니다. 동생이 방학 되면 방학 숙제로 박물관 등에 가야 했고 그럴 때면 남자친구가 늘 함께 해 주어서 저희는 셋이 관람을 다니곤 했었지요. 그런 점들에 대해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저희는 둘 다 딩크를 지향했기에 아이를 낳지 않고 둘이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처음엔 전세로 시작했지만 아무래도 각자 생활비와 꼭 필요한 지출만 하다 보니 그 외의 돈은 모아두었고 전세 재계약 대신 자가로 집을 사 이사를 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전문직이다 보니 가능했던 상황들이었지요. 결혼하고 5년째 되던 해 동생이 대학 입시에 쓴맛을 보았습니다. 지방이긴 해도 학교에서 공부를 곧잘 했는데 실력과 운이 모두 따라야 하는 입시에서 그만 낙방을 하고 만 것이지요. 공부를 못했으면 모를까 성적이 좋았던 동생이라 부모님도 동생도 재수를 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친정 지역에는 괜찮은 재수학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선 제가 있는 서울에서 동생이 재수를 하길 바랬습니다. 막둥이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마침 언니가 서울에 있으니 딱 1년만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 있는 동생을 위해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싫다고 할 리 없지만 그래도 상의는 해야 하는 것이니 남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며 2월 말에 동생을 데리고 올라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조금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 가끔 보는 거랑 함께 생활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처제가 있으면 자신이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자신이 처제를 좋아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같이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솔직한 말로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사는 집이고 남편의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동생을 혼자 지내게 할 수도 없었고 친정 부모님은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기에 동생을 따라 올라올 수도 없었습니다. 동생을 그냥 집에 두자니 1년의 기간이 생겼는데 기왕이면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신경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재수학원에 다니게 될 테고 매일 아침 7시경 나가서 수업 끝나고 집에 오면 11시가 다 될 거고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고만 합니다. 제 생각만 고집할 수도 없기에 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 20살이 된 동생을 혼자 지내게 하는 것도 정말 내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상황을 설명했고 당연히 사위가 괜찮다고 하실 줄 알았다가 예상과 달리 싫다고 했다고 하자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동생은 이모네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모네 집은 서울의 인근한 경기권이라 수강해 놓은 학원까지 다니려면
저희 집에서보다 더 멀었지만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모가 제가 1년인데 동생을 데리고 있기 어렵냐며 물어보더라고요. 왜 안 그렇겠어요? 마흔이 된 언니가 서울에 사는데 굳이 이모네서 학원을 다니니 말이에요. 동생의 입장에서도 아무리 이모네지만 이모 식구들의 눈치가 보일 것 같아 주말이면 저희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속옷 빨래 등은 저희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모부도 계시다 보니 속옷 빨래는 못 내놓겠더래요. 그래서 항상 제게 가지고 와서 속옷을 빨아가고 먹고 싶었던 음식을 이야기하면 저와 만들어 먹거나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이면 제가 차로 데려다 주었지요. 저희도 주말에 일정이 있을 때도 있지요. 그런 날이면 혼자 들어와서 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동생에게도 숨통 트일 구멍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동생이 재수 기간 내내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계속되었지만 입장 바꿔서 시동생이 저희 집에서 지낸다고 하면 저도 불편할 거란 생각이 들어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동생은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고맙게도 수능을 이전에보다 더 잘 보았고 목표로 하던 대학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동생은 본가가 지방이다 보니 기숙사 신청을 하였고 기숙사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주말이면 알바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며 학교 생활을 하였지요. 제 혼자만의 생각이겠지만 전 그런 동생이 조금은 안타깝기도 했어요. 타지에 와서 지내는 동생이 외롭지는 않을까 싶었거든요. 특히나 아플 때는 서럽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한 번은 동생이 아프다고 전화가 온 적 있었습니다. 독감에 걸렸을 때였는데 고열에 너무 힘들다며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깜짝 놀라 동생이 학교로 갔고 그렇게 만난 동생은 정말 온몸이 불덩이였습니다. 그 길로 동생을 데리고 인근 응급실로 갔고 응급처치를 하고 다시 동생을 기숙사로 보내고 싶지는 않아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고 일어난 남편이 제게 왜 상의도 없이 동생을 데리고 왔냐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동생이 아프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응급실 다녀온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그래도 집에 데리고 오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저보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동생이 재수할 때도 주말에 저희 집에 오는 거 싫다고 해서 동생 대학 가고 난 이후엔 주말에도 집에 오게 하지 않았고 이번엔 밤새 아픈 동생을 다시 기숙사로 돌려보낼 수 없어서 잠시 데리고 온 건데 이렇게 말하니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쩜 그렇게 말하냐고 8살 때부터 봐와놓고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못마땅한 거냐고 아픈 동생이 여기에서 아는 사람이라곤 언니밖에 없는데 언니 집에도 못 오는 거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게 툴툴거리네요. 동생도 그런 형부의 반응을 느끼고는 제게 다음부터는 그냥 저희 집에 오지 않겠다고 오면 너무 제 남편의 눈치가 보이고 신경이 쓰인다고 합니다. 동생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왜 우리 집에 동생이 오는 걸 당신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내 동생이 와서 당신 눈치 보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저러고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같이 사는데 서로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혼자 사는 거면 모르겠지만 결혼을 해 함께 사는 것이니 상대와 모든 의견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말도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적당한 선을 모르겠네요. 그러다 작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시댁 식구들이 상심이 컸지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제게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하니 어머니께서 외롭고 적적해서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며 울면서 전화를 하셨더래요. 아버님이 떠나가시고 어머니께서 속상하실까 저희와 동서네가 번갈아가며 매주 찾아뵈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외로우셨나 봅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저희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고 해요. 동서네는 애들 키우며 살기도 힘드니 동서네와 합가하면 애들 보는 부모밖에 안 될 것 같다며 애들도 없고 큰 집에서 사는 저희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문제는 저와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건 어머니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상의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서네와 번갈아가며 모시게 되는 거냐고 물으니 야,
엄마가 우리 눈치 보고 사냐? 그냥 우리 집에서 쭉 같이 살면 되지. 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사셔? 내가 큰아들이잖아. 우리 엄마는 그냥 내가 앞으로도 계속 모실 거야. 남편의 일방적인 통보에 저도 화가 나. 당신 왜 일관성이 없어? 언제는 같이 사는 집이라도 뭐든지 다 상의해야 한다면서. 내 동생은 아파서 하루 와 있는 것도 난리를 치더니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그것도 일방적으로?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지? 이건 경우가 달라. 우리 엄마 문제라고. 우리 엄마와 관련된 일은 내가 결정하는 거고 당신은 그냥 따라야 해. 알겠어? 당신이 내 동생 재수하는 1년 지내는 것도 불편해서 싫다고 했지? 나는 얼마나 될지 모르는 어머니와 같이 지내는 거? 나도 불편해서 싫어. 당신이 말한 것보다 더 싫어. 그러자 남편이 제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크게 싸웠네요. 그런데 한 달 뒤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는 별말 하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자신이 전에 말한 그대로라고 하네요. 7년을 사귀면서 항상 저와 의논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정반대로 바뀌어버린 남편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 일주일 안에 어머니를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말이 어머니 집도 이미 다 처분해서 어머니가 가실 곳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 말에 정신이 번뜩 들더군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다 이야기했는데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했네? 당신 나 알지? 그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말이야, 당신이 내 동생 재수할 때 딱 그 1년만 나와 내 동생 사정 봐줬으면 내가 지금 이러지 않을 거야. 내가 큰 며느리니까 언젠간 어머님이든 아버님을 모시게 될 거라는 거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이기에 서로 의견이 다르면 안 된다며. 그때 당신이 반대해서 내 동생 이모 집에서 지낸 거 알지? 대학 때 아파서 우리 집에 왔던 그 하루도 당신이 뭐라고 해서 열나는 애 다음날 그냥 돌려보낸 거 기억하지? 그래 놓고 나보고 평생 어머님을 모시고 살라고? 나랑 얘기도 마무리하지 않고 어머님을 모시고 왔다고? 어쩌지? 싫어. 나 싫어. 나 어머니 모시고 못 살아. 그러니까 어머니 다시 모셔다 드려. 야, 처제는 이모님 댁에 갈 곳이 있었잖아. 우리 엄마는 집도 팔았다니까? 그러면 동서네로 모셔. 거기 가서 애들 봐준다고 하면 동서네는 싫다고 하지는 않을 거야. 우리 집에선 하실 일도 없고 애들도 안 보는데 눈치 보여서 어떻게 지내시려고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내가 네 눈치를 왜 보니? 우리 아들 집인데. 난 작은 아들네는 안 간다. 거기 갔다가 애들 보다 허리 나가. 내가 너희 신경 안 쓰이게 할 테니 아우 여기서 좀 지내자.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가 아직 상의가 다 안 되어서요. 상의 될 때까지만 동선에서 계세요. 아, 너 진짜 싸가지 없다. 아, 시끄러. 나 안 가니까 그렇게 알고 나가려면 네가 나가. 네 동생은 나랑은 다르지. 솔직히 그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이 아니 네 동생인지 사돈이 밖에서 나온 아이인지 네가 어려서 사고친 애인지 알 게 뭐냐? 내가 솔직히 그 어린 동생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찝찝했어. 그런 애를 왜 우리 아들 집에 들여?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할 때 함부로 사돈처는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어. 엄마 말 잘 듣느라고 그런 애를 너는 알지도 못하고 잡니 잡아대기. 뭐라고요? 어머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동생을 뭐요? 얼마나 어머니 생각이 지저분하면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제가 사고친 애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결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머니,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죠? 제가 동생이랑 친자 검사에서 아니라고 나오면 어머니 명예훼손으로 신고해도 돼요? 아이고, 이게 진짜 미쳤나. 시어머니를 협박을 하고 말이야. 너는 진짜 알수록 애가 못 쓰겠다. 그러자 남편이 야, 우리 엄마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지. 너 못한 소리가 없다. 너 지금 우리 엄마 내보내려고 트집 잡는 거지?
그러지 말고, 야, 나가려면 네가 나가. 당신, 그 말 후회하게 해줄게.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이랑 살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도 없기에 오로지 재산 분할만 잘하면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마련할 때 제가 더 많은 돈을 내었기에 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에게 해당되는 금액을 정확히 돌려받아야겠더라고요. 역시나 남편은 반반을 주장하며 깨끗하게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1원도 손해보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재산 분배로 인해 소송으로 갔고 얼마 전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뒤 남편이 제게 고집이 세서 이렇게 된 줄 알라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고집이 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다른 상황에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은 되면서 나는 안 된다는 논리는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중한 내 동생은 하루도 머물 수 없는 우리 집에서 시어머니는 상의도 없이 평생 함께 살고자 강요하는 걸 거부한 제가 잘못한 걸까요? 물론 저희 둘 다 서로를 조금만 더 이해를 했다면 좋았겠지요. 하지만 아이도 없는 상태에서 평생을 함께 해야 하는 남편과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합의점이 없는 채 평생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 처음부터 저는 결혼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게 대략 살아온 날만큼의 인생이 주어지겠지요. 그 남은 인생 살아봐야 알겠지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중하고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